친구들, 안녕? 요즘 좋아하는 가수가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아이돌 그룹이 전통악기로 퍼포먼스 하는 무대를 보고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진짜 얼마나 신나고 힘이 넘치던지. 바로 폭풍 검색을 해봤는데 그 퍼포먼스가 바로 우리 고유의 농경문화 중 하나인 풍물놀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쌀의 역사와 함께 농사와 전통문화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다. 얼른 고고, 빨리! 안녕하세요. 이지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밥은 먹었나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 말은 식사를 했는지에 관해 물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은 원래 쌀과 같은 곡식을 물에 익혀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밥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식사의 의미도 가지게 되었죠. 식사의 의미까지 가지게 된 밥, 그리고 그 밥의 재료인 쌀. 이처럼 쌀은 우리에게 그냥 곡식이 아닌 우리나라 식사를 대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쌀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쌀의 역사를 알아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농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전인 구석기 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인류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다양한 곡식들을 발견하고 먹었습니다. 수수, 보리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곡식 대부분이 이때 발견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곡물들을 발견하고 그 열매를 직접 따서 구워 먹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냥을 통해 주로 배를 채웠습니다. 구석기 시대 다음인 신석기 시대에 와서 드디어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인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주식은 곡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한 곳에 모여서 마을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냥을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인류가 드디어 한 곳에 정착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사는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학자들은 이것을 농업혁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농사는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며 마을, 도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조, 보리, 콩 등을 주로 재배하였으며 쌀도 조금씩 농사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쌀이 우리 역사에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쌀은 다른 곡물들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르기가 어려워 매우 귀한 곡물이었습니다. 농사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는 다양한 농사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때는 나무와 돌 등을 이용해 다양한 농사기구들을 만들었는데요. 신석기 시대에 곡식을 저장하는 데 썼던 빗살무늬 토기 같은 도구가 대표적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농사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곡식의 나달을 따는 데 쓰던 반달돌칼과 신석기 시대보다 더 발전된 토기인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농사기구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직접 농사일에 쓰는 도구들 뿐만 아니라 수확한 곡식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토기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왜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는 없을까요? 청동기는 나무나 돌에 비해 훨씬 날카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청동기는 기술력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동기는 재료를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서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일종의 사치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는 제사도구 등으로 사용되고 농기구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청동기 농사시대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물인 농경문 청동기에는 밭을 일구는 모습, 그리고 토기에 곡식을 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어 고조선 시대 농경 문화를 조금이나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특기할 만한 점은 곡식이 돈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법인 8조법에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팔조법에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어 곡식이 돈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우리나라 남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벼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쌀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과 함께 먹는 식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고려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농기구들이 발전하고 중국에서 다양한 농사 관련 책들이 전해지면서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농업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시범으로 농사 짓는 땅이 있을 정도로 농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쌀이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관리들은 월급으로 쌀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쌀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왕과 귀족들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쌀은 다른 곡식에 비해 기르기 힘들고 귀중한 곡식이라서 일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수수, 보리 등의 잡곡을 먹었습니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에 이르러서도 농업의 중요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는 우리나라에 맞는 농사법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사직설 같은 농사 관련 책도 편찬되었고 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츠구기도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왕이 직접 선농단에서 농사시범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농사를 권장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고 농사를 위한 경작지들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를 이용한 이양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쌀의 생산량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농사와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농사직설은 세종대왕 때 편찬되었고 이전에 고려에 들어왔던 중국의 책들이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맞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책입니다. 농사직설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날씨와 토양에 맞는 농사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농사직설 이후 조선 효종 시기에 편찬된 농가집성이라는 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고유의 농사기술과 다양한 농작물들의 농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만 봐도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맞춰 우리나라의 농사와 쌀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우리나라의 농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레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사일을 하기 위해 만든 공동 모임입니다. 농사일, 그 중에서도 벼농사는 혼자 하기에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다 함께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보태며 농사일을 도와주는 두레는 우리나라 특유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 함께 힘든 일을 할 때 옆에서 흥겹고 신나는 노래를 틀어주면 힘이 나겠죠? 우리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든 농사일을 할 때 풍물놀이라고도 불린 농악을 곁들여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농악은 그 지역 농부들이 연주하였기에 지역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였습니다. 농악에 쓰였던 악기인 꽹가리, 장구 등은 지금도 우리나라 음악하면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악기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악의 가치가 인정받아 2014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고단함을 풀어주던 농악이 전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우리나라 농경의 역사와 발전을 알아보면서 그 속에서 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쌀은 다른 곡식에 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곡식은 아니었지만 뛰어난 영양과 맛으로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쌀을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오랫동안 농사법과 농기구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혼자서는 하기 힘든 벼농사를 다 같이 힘을 모아 하면서 두레와 농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특유의 공동체 정신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쌀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정리 퀴즈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민호 안녕? 우리 공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선생님. 인류가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한 시대는 언제일까요? 농사는 신석기 시대에 시작했죠. 정답. 첫 문제 시작이 좋은데요. 그럼 다음 문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나온 최초의 농사서적은 무엇일까요? 세종대왕님 때 편찬된
농사직설. 오, 우리 민호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들었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사일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은 무엇일까요? 뭐였지? 두레요. 맞아요. 아슬아슬했네요. 그럼 마지막 문제. 힘든 농사일을 할 때 농부들이 연주한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형들 덕에 찾아봐서 잘 알죠. 정답은 농악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100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열심히 배워봐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친구들, 오늘은 우리 쌀의 역사 그리고 우리 농사와 전통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땠어요? 우리 민족과 농경 문화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형들 무대 영상 한 번 더 보러 가야겠어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